메디숲 히든프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숲 히든프로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희 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네, 최근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가 있는 분도 있고 관심이 많은데요. 해서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최근에 개정된 법은 뭐고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회사에서 우리 병원에서 유의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업급여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용보험법에 실업에 대한 정의 개념이 있는데요. 근로의 의사 그리고 이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 이게 이제 실업이고요. 실업한 그 기간 동안에 구직의 노력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취업하지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생계보장 내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급여를 보조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요. 변호사님 혹시 실업급여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실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없는데 한 번도? 어쨌든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은 없고요. 고용보험을 들어야지 실업급여를 받겠죠? 그렇죠. 고용보험법상에 이제 고용보험료 징수된 그 재원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도 벌써 고용보험 제외된 지는 이제 법인 차리고 제외됐지만 한 10년 넘게 납부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길래 제외가 되고 또 요건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요. 우리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에서 180일 이상일 것. 통산에서 180일.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180일이면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원력상 180일이 아니고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에요.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것이 정확하게는 고용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보험료를 낸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보험료로 낸 기간도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이제 원력상 일자랑 좀 구분하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짜를 이제 합산했을 때 180일인데요. 예를 들면 주 7일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 휴일 하루 줘야 되죠. 통상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하면 주 7일 중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날짜는 6일인 거죠. 그래서 원력상 180일을 가령 30으로 나눠서 6개월이 아니라 거의 한 7개월 정도가 되겠죠. 6일 단위로 이제 계산하니까. 쉬는 기간은 또 빠진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나는 만약 2개월 이렇게 2개월에 걸쳐 짧게 뭐 합산했을 땐 180일 이상이다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산이. 예. 두 번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병에 걸려 있거나 내가 취업을 못하는 상태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근로의 의사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구직에 대한 노력을 할 텐데 면접도 보고 어떤 그 지원서 넣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근로의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근데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스스로 그 가슴속에 사표를 갖고 있다가 던져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 그렇죠.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서 한 몇 개월을 쉬고 싶다.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사유가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능력이 없는 거냐 이제 그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자문을 드렸던 그 내용도요. 3개월 이상의 내가 어떤 그 요양과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그 정상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 내지 진단이 있어야지만 이제 실업급여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직을 할 때 결국 실업이 된 상태가 될 때 아까 자발적인 실업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직서를 내는 건 안 될 테고 그러면 해고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회사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내가 공고를 해서 사직을 하든지 뭐 이런 조건만 해당되게 되는 건가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해고당하거나 경영상 해고, 징계 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 비자발적인 것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해서 해고당한 건 아니지만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인정한다. 이게 이제 많이 요즘에 신청하시는 사유인데요. 실제 그 조건이 채용보다 정하는 경우, 낮아지는 경우, 뭐 근무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임금제로 있는 경우, 만약에 해당 인정만 하더라도 취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저 임금보다 못 받는 경우, 이사되는 경우, 왜냐면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12시간까지만 주에 가능한데 연장 근로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뭐 종교, 성별, 신체적 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다르게 입증 시키는 거고요. 분야생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어떤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자 이전과 폐업 확실한 경우, 그리고 뭐 사업자 이전에서 혹은 지역을 다니는 곳으로 전환해서 왕복 교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유들도 있어요. 그건 자발적인 실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유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방금 자발적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유가 있진 않나요? 우리 병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일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 분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그리고 병합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즉 우리 원장님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해서 이제 허용하지 않는 관례가 있거나 실제로 허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직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한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군요. 네, 출산과 육아. 지금까지 실업급여 개념과 수급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번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